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그 동양 고전 여행, 드디어 이제 대학이라는 책까지 오늘 들어갈 겁니다. 대학. 여러분들 대학 아시죠? 네. 대학 있으면 뭐가 있죠? 소학도 있겠네, 소학. 그 소학, 대학 할 때 그 대학이라고 하는 책은 춘추 전국시대 굉장히 그 중요한 그 고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왜 그 사서란 말 많이 사서. 대학, 논어, 맹자, 중용. 그 중에서도 이 대학은 굉장히 그 중요한 그 한 책인데, 그 대학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 격물치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격물치지. 아마 많이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격, 다가가라. 물, 내가 알고 싶은 그 대상물로. 모든 걸 극진히하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지혜를. 한 전자회사는 이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10조 원의 이익을 냈다 그러네요. 근데 이제 거기 그 10조 원을 낸 대장분이 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전자공학도 출신이라 그러는데 무슨 그 대학에 나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전혀 새롭게 해석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건 아니죠. 그 반도체의 원리를 알고 싶으면 반도체로 다가가서 만져보고 느껴보고 토론하고 그래야지 반도체 원리가 보이지, 멀리서 반도체 원리 알려고 보면은 절대 안 보인다. 그런 얘기로 아마 그 현장주의, 다가가서 내가 알고 싶은 걸 좀 만져보고 느껴보라고 하는 그 현장주의 문화를 갖다가 얘기한 것 같아요. 정확히 보신 것 같아요. 이 격물치지란 말이 이 대학에서 나오는데, 이 격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다가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 물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물건 많잖아요. 반도체도 물이죠. 예? 아니면 해도 물이고, 달, 수없이 많은 세상에 많은 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상물들. 그걸 알고 싶으면 일단 그 물로 격하란 말이죠. 다가가야죠. 다가가서 멍하니 보고만 있으면 안 되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지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열정,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란 말이에요. 이 치자라는 게 뭐야? 극치에 이른다. 그러니까 격물치지는요, 이게 비록 대학에서 나오는 하나의 그 8조목 단계지만은 요즘 현대사회로 보면은 격물치지가 요즘 시대 얘기예요. 반도체를 알고 싶으면 반도체계로 다가가서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머리를 총동원해서 그 원리를 알려고 노력할 때 그 원리는 밝혀질 것이다. 과학정신 아니에요, 과학정신. 꽃이 피는 원리를 알고 싶으면 꽃에게로 다가가서 그 꽃의 원리를 알려고 나의 모든 지혜를 총동원하라. 이렇게만 다가간다면요, 정말 이 시대의 모든 원리는 다 깨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을 알고 싶으면 어떡하세요? 남편에게 다가가서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내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다가가서 살펴보란 말이에요. 그래야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래야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 답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저 멀리서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렇게 매일 늦는 거야? 격물하지도 않고 다가가지도 않고 그저 비난만 하고 절대로 그 원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전 그래서 이 대학에 나오는 격물치지란 말이 이게 옛날 말 같지가 않아요. 요즘 시대에 우리가 사람이든 대상물이든 그 원리를 캐려면 다가가라. 이것이 아주 격물치지의 그 핵심론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할 이 대학이라고 하는 책은요, 이 대학이란 책은 원래는 책이 따로 독립된 책은 아니었어요. 이 책은 이제 원래 그 얘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얘기 안에 대학이란 편명이 있었죠. 그러니까 얘기라는 그 책 안에 조그만 대학방이 있었는데, 이 대학방을 꺼냈어요. 누가 꺼냈냐면 이 주자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이 사람이 만든 학문을 뭐라 그래요? 주자학이라 그러잖아요. 1030년부터 1200년, 외우기도 쉬워요. 71년의 인생을 살다간 이 주자라고 하는 이 송나라 때 철학자가 대학을 보니까 이게 보통 책이 아니에요. 이게 이 집에 새 들어있을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 나와. 따로 독립하란 말이에요. 너는 얘기 속에 있을 정도의 그 사차는 게 아니라 따로 독립해서 차릴 만한 무게가 있다고 뽑아냈어요. 하나 더 뽑아냈어요. 얘기 안에 있었던 중용이란 책도 뽑아냈어요. 나중에 또 한번 그 중용 얘기는 우리가 다음에 또 할 건데, 그래서 이 두 개를 뽑아내고 그 전에 있었던 또 큰 방, 논어라는 방과 그리고 맹자라고 하는 방, 이 네 개를 합쳐서 보통 사서다라고 이 새롭게 정의한 사람이 바로 이 송나라 때 철학자 주자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자가 아니었으면 대학은 나올 수가 없었어요.
독립된 책이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그 전에 사마광이라는 사람이 먼저 대학광이라는 걸 써서 대학을 반쯤 독립시켜 놨는데 주자가 완전히 분가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양 고전을 접근하려면 이 대학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세상의 원리를 어떻게 깨닫는지 그 방법론을 찾을 수 있다 이겁니다. 이 사설을 빼놓고 나니까 이 사설을 진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요. 그분 논어는 공자님의 얘기죠. 분명히. 그렇죠? 그리고 맹자는 뭐 맹자의 이야기고 대학을 누가 썼냐면 증자라고 증자. 그 다음에 중용은 공자의 손자였던 자사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공자와 그의 직계 제자였던 증자, 그리고 그 공자의 손자인 자사자, 자사자한테 사숙한 맹자, 거기에 한 명을 더 집어넣어요. 이 반열엔 못 꼈지만은 공자의 직계 제자였고 공자가 가장 사랑했던 제자였고 가장 아꼈던 제자가 하나 있는데 글쎄 29살에 멀리 갔어요. 안회라고 하는 제자. 안회. 안현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예? 안회라고 하는 그 수제자가 있었는데 그 수제자는 멀리 떠나갔어요. 그래서 이 사서 중에 안회의 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5사람을 오성이라고 불러요. 5명의 유교의 성인이다 해서. 그래서 이 오성이라고 왜 그 성균관이나 향교 있죠? 거기 가면은 공자님이 가운데 딱 계시고 안자, 증자, 자사자, 맹자 이렇게 5분의 세트 위패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제사를 지내고 하는 게 석전이라는 제사인데 결국 안자를 빼고는 공자의 논어, 증자의 대학, 자사의 중용, 맹자의 맹자 이걸 4books, 사서다라고 이 주자라고 하는 사람이 뽑아서 유교 경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 경전이라고 뽑아놓은 거예요. 그게 왜 이게 히트를 쳤냐면요. 과거 시험에 이 4권의 책이 필수 과목이었어요. 시험 과목에 집어넣어야 사람들이 공부를 해요. 국사? 시험에서 만약에 공무원 시험이나 아니면 대학 입시 시험에 국사 빼봐요. 아무도 국사 안 봐요. 실용성이란 게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 시험 보려면은 반드시 이 4권을 읽어야 되니까 이 4권이 붐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주석서, 참고서도 많이 나오고 퇴계 율곡도 다 이 참고서 다 내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 4권의 책은 아주 정말 유교 경전의 아주 핵심으로 주자학이요로 아주 자리 잡게 됩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대학을 강의하면서 이 증자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대학 내용이 조금 들어올 것 같아요. 증자. 사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공자라고 하는 사람은 2500년 전에 공자 아카데미를 세웠어요. 비록 태어날 땐 천하게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 당시 지식을 갖다가 상품으로 만들어서 팔아먹은 이 최초의 지식인이었고 그리고 그는 그 지식을 살 수없이 많은 학생들을 모았죠. 그래서 그 밑에는 공문십철이라 공자 문화생의 10명의 똑똑한 철인들이 있었고 그 밑에는 72제자라 72명의 전임 교수들이 있었고 삼천지도라 3000명의 학생들이 있었어요. 3000명 학생과 72명의 교수와 그리고 10명의 학장과 그리고 총장인 공자. 자, 근데 이 공자의 제자 중에 수없이 많은 제자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뛰어난 사람들이. 증자가 어떻게 발탁이 됐냔 말이에요. 공자 제자 중에는 아까 일찍 돌아가셨다는 안회라고 하는 그 수제자도 있었죠. 자로라고 하는 사람 혹시 자로. 공자의 제자 중에 가장 쌈 잘하는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뭐라 그럴까? 하여튼, 요렇게 얘기하면 조폭 출신이에요. 그랬잖아요, 제가. 전에, 기억나시나요? 공자는 워낙 밑바닥에서 컸기 때문에 그의 제자로 모여든 사람들 중에는 조폭 출신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천한 노예 출신도 있었고,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하류층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는 시대는 누구나 자기 실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 실력 갖고 성공할 수 있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자 문화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공자의 그 지식을 배우려고 모여들었는데 자로 같은 경호실장, 자공 같은 사람은 그 당시 최고의 상인이에요. 그 사마천의 기록에 의하면 공자의 제자였던 자공, 이 사람은 투자의 귀재입니다. 투자의 귀재. 이 사람이 손대면 다 성공해요.
그래서 공자의 요즘 말로 하면 재무부 비서관, 또 공자의 그 글을 써주고 공자의 그 글을 관리하는 그 문장에는 자장이라고 하는 요즘 말로 하면 공보관. 예?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공자는. 뭐 재무부 비서관, 경호실장, 뭐 수석 비서실장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증자는요, 아무 데도 못 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수업 시간에 있으면 저 쓰레기통 옆에 앉아있던 아이예요. 그 아이가 공자의 뒤를 이어서 2대 총장이 됐대도요. 그 부분이 아주 굉장히 재밌어요. 그 내용인즉슨 이래요. 공자가 왜 자기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하나하나 평가했던 얘기 기억나시죠? 내 나이 15에 학문의 뜻을 주었지. 지우학. 내 나이 30에 홀로 전문가가 돼서 설 수 있었지. 이립. 내 나이 40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나는 혹하지 않는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졌지. 불혹. 50에 내가 왜 태어났는지, 하늘이 나를 왜 태어나게 했는지 천명을 알았지. 지천명. 나이 60이 되니까 누가 나한테 욕을 해도 한쪽 귀로 들어오면 한쪽 귀로 흘러가는 이순의 나이가 되었지. 내 나이 70에 종심소욕 불류거라. 내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대로 쫓아내도 어떠한 법도에 넘어선 적이 없었지. 내 나이 80에? 80은 뭐라 그러죠? 80은 없죠. 공자님이 73살에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40을 불혹의 나이, 50에 지천명의 나이, 60에 이순의 나이, 70에 종심소욕, 종심의 나이. 그런데 80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80까지 사셔서 한번 얘기해봐요. 인생을 한번. 그렇게 73년의 인생을 살면서 이 거대한 사립기관을 끌고 나가면서, 야, 그러면 과연 내가 평생 동안 이 조직을 키워왔는데 누구한테 내 후계 자리를 둘 거냐? 고민을 많이 했겠죠. 하나씩 바뀌었죠. 아, 누가 과연 내 자리를 이어받아서 내 학통을 이어서 정말 이 동양 이 사회에 크나큰 줄기를 만들어낼 건가? 여러분 같은 고민 안 하겠어요? 요즘 말하면 그 대권 후보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전당대회를 열었어요. 모든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쯤에 모든 사람들은 이제 침을 꿀꺽꿀꺽 삼켰겠죠. 아, 제가 말씀드린 그 논어에 나오는 얘기를 갖고 이렇게 풀어드리는 거예요. 혹시 나를 찍진 않을까? 에? 뭐 다들 그냥 침만 꿀꺽 삼키는데 갑자기 공자님이 저쪽에서 딱 들어왔어요. 다들 있는데 공자가 딱 들어와서 이번 나를 이어서 이 사학을 이끌어 나갈 후계자는 누구다! 라고 안 하시고 갑자기 뜬금없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오자에 길도자, 한일자에 써있자, 뚫을 관자 갈지자. 오 도는 이리관진이라. 이런 얘기를 해요. 나의 길, 내가 평생 동안 추구했던 그 길은 우리가 일관되다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하나로서 꿰뚫고 있느니라. 내가 평생 동안 73년의 인생을 살면서 나는 한 길을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오도는 이리관지라 그런 얘기 안 했겠죠? 중국 사람이니까 오도 이관주 이렇게 했죠. 심각해졌어요. 지금 심각했어요. 왜요? 아니 지금 선생님이 갑자기 다음 총장은 누구라고 안 하시고 난 평생 동안 일관된 어떤 길을 살아왔어 라고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서 누군가가 내가 평생 동안 일관되게 살아왔던 그 길을 대답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나의 모든 책임을 그 사람에게 넘겨주겠다. 아, 여러분들 그 부처님이 자기의 그 도를 누구한테 전해줍니까? 가섭이라고 하는 제자요. 전해줄 때 어떻게 하죠? 옆에 있는 꽃잎을 하나 탁 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게 무슨 액션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구석에 있던 가섭이 어떻게 해요? 씩 웃죠? 딸염자, 꽃염자, 꽃화자, 염화, 미소. 그래서 부처님의 도는 가섭에게 정해집니다. 뭐 도를 정하는데 내 도는 그 다음부터 2대 총장은 누구 이런 얘기 안 해요. 원래 고수들은 꽃 하나 딱 따면 다들 벙쳤을 때 한 사람이 씩 웃으면 너. 공자가 들어와서 우다오 이 관즈 내 도는 평생 동안 하나로 꿰뚫는 게 있어
라고 했는데 이건 다들 지금 막 긴장감이 막 돌고 있죠. 누가 여기서 감히 나서서 선생님의 평생 동안 추구했던 도는 바로 이겁니다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함부로 말 못하죠. 절대로. 자기 확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평소에 저 쓰레기통 옆에 앉아있던 증자라고 하는 이 증자의 스타일이 그 스타일이에요. 하나 가르쳐주면은 그거 연습장에 100번 써서 외우는 사람. 원래 문일이지십 하나를 알며 깨우쳐주면 10개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문일이지 하나를 들으면 둘을 깨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증자는요, 문일이지일이야. 하나 깨우쳐주면 하나 알아. 어떻게 보면 머리가 좀 떨어지죠. 그런데 그 노둔했던 증자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만 공자한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 압니다. 왜? 중국말로 왜? 요즘 뭐 영어로 하면 yes sir. 우리말로 하면 예. 예라는 대답 안에는 선생님이 평생 동안 추구했던 도를 알고 있다는 얘기가 이미 다 나온 거예요. 공자 그걸 딱 예 하고 딱 하는 순간 씩 웃으면서 나가요. 이제 게임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그 다음 대권은 누구예요? 증자예요.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평생 동안 일관되게 추구한 내 인생의 길, 너가 알고 있다는 걸 내가 인정한다. 그러면 난 너를 내 사학에 정통을 너한테 물려주겠다. 나가 원하니까 난리가 났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 헛물만 켰잖아요. 모든 대권이 나한테 올 줄 알았는데 왜 그것도 누구한테요? 저 노둔하고 저 하나 가르쳐주면 겨우 하나 깨우치는 저 사람한테 왜 도가 가냔 말이죠. 다 몰려들었어요. 문인이 문할 하위야오 문인이 모여들어 증자에게 말하기를 뭐란 말이냐 당장 이 자리에서 말해봐라 하니까 그 노둔한 증자가 딱 한마디를 합니다. 부자지도는 유충서이다. 우리 선생님께서 평생 동안 일관되게 추구했던 그 인생의 길은 충과 서일 뿐입니다. 충서란 말이 거기서 나와요. 충서. 충은요, 자기의 모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서는요, 그것을 남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내가 도를 깨쳤어요. 이건 충이에요. 서는 뭐예요? 내가 깨우친 도를 이웃 사람에게 전파하는 게 서래도요. 같을 여자 마음 심자 상대방을 배려해서 나 혼자만 잘 살아요? 내 열심히 잘 살건 충한 거예요. 이 충이라는 게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국가에 대한 충성 얘기가 아니에요. 충이란 건 진기, 다할 진짜, 몸기자. 내 최선을 다하는 게 충이에요. 떡볶이 파는 아줌마가 최선을 다해서 떡볶이를 만들었어요. 그거 충한 겁니다. 직접 떡을 뽑아서 직접 고춧가루를 빻아갖고. 그건 충이에요. 그럼 혼자만 먹지 않고 서는 뭐예요? 같이 드시란 말이죠. 이게 충과 서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모든 제자들이 딱 무릎 꿇고 맞다. 너가 도를 통했구나. 하고는 그래서 공자의 도가 증자에게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공자, 증자, 자사자, 맹자 이렇게 학통이 쫙 흘러내려가요. 충서에 대한 얘기는 뭐 좀 나중에 하고요. 그 증자란 사람이 결국 대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다고 하고 그리고 그 대학의 내용이 바로 사서 중에 하나의 굉장히 큰 부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뭐 이렇게 그 공부하시는 분들 또 아니면은 뭐 제가 이렇게 학문을 하고 있지만 어떤 일을 하는 사람 보면요. 처음에 뭔가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오래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반짝거리는 사람 있잖아요. 반짝. 그럼 반짝거리다 말아요. 가장 끝까지 가는 사람은 이 궁뎅이 무거운 사람. 남들보단 그렇게 뛰어난 머리는 없지만 그저 묵묵히 꾸벅꾸벅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 나중에 보면은 비록 느린 걸음이지만 빠른 걸은 사람보다 훨씬 더 깊이 훨씬 더 멀리 가 있어요. 그걸 아마 공자는 스스로 보여주려고 했었던 모양이고 옆에 있던 그 뛰어난 제자를 다 제끼고 증자를 선택했던 이유는 바로 그 공자의 느린 걸음 정신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증자야말로 공자의 적통을 잃은 제대로 된 사람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증자에 대한 평가는 여기서 제가 안 할게요. 워낙 평가가 많아요. 자, 그러면 그 증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 썼다고 하는 대학의 체계를 좀 간단하게 좀 봐야지 제가 오늘 강의가 좀 풀어나올 것 같아요. 이 대학의 체계는 그러니까 유교의 헌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유교의 삼강령 팔조목이라고 하는, 자, 삼강령 팔조목 하면 갑자기 확 들어오진 않으실 거예요. 그 대학이라고 하는 그 책이, 대학 책이 굉장히 얇아요. 아마 20분이면 읽어요. 그만 10분? 그만큼 아주 그 분량이 작아요. 그러니까 많은 책이 아니지만 워낙 그 내용이 탄탄해요. 그래서 이 삼강령이라고 있어요. 삼강령. 이 삼강령이란 게 뭐냐면 세 가지 강령이 있습니다. 대학에 세 가지 강령. 첫 번째 강령은 뭐냐면요. 명덕입니다. 명덕. 밝힐 명자 큰 덕자. 두 번째 강령은 새로울 신자 백성민자 신민이에요. 세 번째는요. 지선입니다. 지선, 지어지선. 자, 명덕, 신민, 지어지선. 아, 명덕이라는 말부터 한번 보세요. 삼강령. 명덕이 뭡니까? 명덕. 밝혀라. 뭘 밝히래요? 덕을 밝혀라. 아이, 사람 이름 중에 명덕아 이런 사람 없어요? 아들 이름 중에 명덕이라고 이름 지신 분은 대학 첫 구절은 본 거예요. 대학 지도는 제 명명덕하며 제 신민하며 제 지어지선이니라. 이 첫 구절은 본 거예요. 인간은 가장 위대한 대인이래. 이 대학이라는 게 요즘 우리가 대학교 할 때 그 대학도 여기서 왔죠. 소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소학은 일반 서민들이 아침에 물 뿌리고 청소하고 인사하고 밥 먹고 이게 소학이에요. 대학은요. 지도자가 큰 학문이에요.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고 어떻게 사물의 원리를 깨뚫고 어떻게 그 깨뚫은 원리를 갖고 이 나라를 지도해 나가는가. 그게 대학의 기본 원리예요. 그래서 대인지학여라. 지도자의 학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도자가 되려면 일단 자기가 갖고 있는 인격부터 밝혀라. 이게 삼강령의 첫 번째예요. 일단 당신이 갖고 있는 덕부터 환하게 밝히란 말이에요. 이 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덕은 득야라. 덕은 하늘에게서 얻은 나의 본성입니다. 나의 본성. 하늘에게서 받은 나의 그 깨끗한 본성을 먼저 밝혀야 된다. 자, 그럼 밝혔어요. 그 다음 뭐 해야죠? 밝혔으면 혼자만 밝힐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그 밝힌 걸 갖고 새롭게 해야죠. 아까 충서 얘기했잖아요. 예? 아이, 논어에 보면은 그 재밌는 말 하나 있어요. 그 뭐죠? 아침에 들을 문자. 들으면, 아침에 도를 들으면 조문도. 저녁 썩자 죽을 사자. 저녁에 죽어도 가인이라 괜찮다. 조문도면 석사라도 가인이라. 아침에 내가 얻고자 했던 도를 깨달았다면 저녁에 죽어도 괜찮을 것이다. 혹시 이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옛날 기억이 나네요. 논어를 이렇게 딱 배우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조문도면 석사라도 가인이라.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 하니까 저 제주도 사는 내 친구 하나가 있어요. 지금 제주도에 사는데 그 제주도에서 유학원 친구죠. 갑자기 손을 뻗쩍 들어요. 그러더니만 다들 쳐다보죠. 선생님, 낮에 뭐 합니까? 그토록 원하던 도를 깨쳤으면 그냥 죽어도 괜찮잖아요. 근데 왜 저녁까지 기다리냔 말이에요. 다들 썰렁해. 정말 썰렁했죠. 낮엔 뭐 하지? 참 안 풀리는 숙제예요. 낮엔 뭐 할까? 낮엔 뭐 해야죠? 무슨 일을 해요? 역시 전해야죠. 다른 사람한테. 나 혼자만 깨달았으면 죽어요? 아니죠. 내가 깨달았으면 주변에게 전할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지런히 나가서 전하란 말이에요. 어떤 게 옳게 사는 건지, 어떤 길을 가야 인생이 제대로 된 길을 가는지. 아침에 돈을 벌었으면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 낮엔 뭐예요? 써야지요. 베풀어야지요. 주변 사람들에 베풀지도 않고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그 자리 죽으면 그거는 유교의 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인은요, 명덕을 했으면, 내 덕을 밝혔으면 나 혼자 덕을 밝힐 것이 아니라, 나 혼자 깨달음을 얻을 것이 아니라 신민하라. 주변 사람들을 새롭게 하고 그들을 새롭게 하라. 그래서 이 대학에 보면은 그런 예 나요.
탕임금이 하루 저녁 일을 마치고 목욕탕에 들어가기 전에 목욕탕에 글을 새겨놓아 말하기를 진실로 그날 하루가 새로웠다면 구일신이거든 일일신하고 날로 날로 새로워질 것이며 우일신하라 또 날로 새로워져라. 많이 들어봤죠? 일신. 진실로 오늘 하루가 새로워졌으면 또 하루하루 새워지고 또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새롭다는 얘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예? 이 새롭다. 날마다 새로워진단 말이에요. 어제의 나가 아니라 오늘의 나는 또 새로워요. 어제보다 더 많은 깨달음, 더 많은 나눔, 더 많은 실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얘기가 바로 대학의 3강령의 두 번째 강령입니다. 자, 명덕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래요? 주변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새롭게 하라. 세 번째 강령. 그러면 마지막에 뭡니까? 그칠 찌자. 어디에 가서 모두 그치냐? 지선의 세계로. 지선이 뭐예요? 아, 사람 이름 중에 지선이도 많아요, 지선이. 그건 대학 3강령 세 번째 강령까지 읽으신 분은 딸 이름을 지선이라고 줘도 돼. 아들 이름은 명덕이라고 짓고, 둘째 아들은 신민이라고 짓고. 그러면 3강령 다 꽤 뚫으신겨. 새롭게 한 다음에 우리 인간 세계를 지극히 선한 세계로 다가가서 거기서 만들잔 말이에요. 야, 저는 이 대학의 3강령이요. 읽을 때마다, 아, 이게 정말 단순히 그냥 툭 던진 말이 아니라 정말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나부터 바꿔야 돼요. 나부터 밝히고, 나부터 깨닫고, 그리고 주변에 가서 부지런히 그들을 같이 새롭게 만들고, 그리하여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지선의 세계로 간다. 이게 바로 대학의 가장 그 지도자의 초점인 3강령입니다. 3강령 다 외우시겠어요? 네. 대학 지도는 제 명명덕하며, 제 신민하며, 제 지어지선이니라. 아유, 이 3강령 깨치시면 여러분들 지도자 하셔도 돼. 지도자 하셔도 돼. 이것도 못 깨치고 지도하자는 분이 얼마나 많으신데. 자기 덕도 못 깨치면서 주변 사람들 새롭게 하지도 않고. 그런 분이 많기 때문에 이 3강령 깨치면 돼요. 자, 그러면 이 3강령을 실천하기 위해서 8가지 조목이 있대요. 제가 그랬잖아요. 대학은 3강령 8조목이 다라고. 그러면 실천 항목 8개 조목. 이걸 우리는 8조목이라 그래요. 첫 번째 조목, 경물하라. 일단 내가 알고자 하는 그 대상물로 다가가라. 두 번째 동목, 거기 가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지혜를 총동원하여 사물의 원리를 깨쳐라. 치지하라. 두 번째 동목. 첫 번째, 두 번째. 저는요, 이게 이제 그 주자가 성리학자죠. 그 사람이 왜 이걸 빼냈는지 대충 이해가 가요. 그 사람은 이 우주에는 하나 이치가 있다고 본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우주에. 내가 여기 살고 있는데 이 우주에는 뭐가 있어요? 이치가 있는 거예요. 이치. 해가 뜨고 지는 이치. 배가 물에 뜨는 이치. 달이 지는 이치. 봄 되면 꽃이 피는 이치. 봄 안 올 줄 알았어요. 올겨울엔 전. 오잖아요. 개나리 피고 진달래 피고. 참 묘하게 그때 되면 그 뭔가에 변화요. 이게 이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우주의 이치가 모든 우주 만물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슴 속에도 이치가 있어요. 예? 물론 여러분들 가슴 속에 들어간 이치는 그거는 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어요. 더 쉽게 얘기하죠. 하늘에 달이 있죠? 예? 그러면 달이 하늘의 달은 하나인데 이태백의 시에 뭐가 있어요? 그대 눈 속에도 달이 있고 그대 술잔 속에도 있고 저 흐르는 강 속에도 달이 있도다 하고는 저 달 잡으러 강으로 들어갔잖아요. 하늘의 달은 하나인데 그 달이 인쇄돼서 찍혀 프린트돼서 천갈래 만갈래 강물에 찍혀 있단 말이에요. 월인천강이라. 많이 들어봤죠? 부처님의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부처님의 불법이 모든 만물에 다 찍혀 있다고요. 유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이치는 하나인데 그 이치가 모든 만물에 다 들어가 있대요. 꽃이든 나무든 사람이든. 그래서 사람은 원하기만 한다면 다가가기만 하면 그 이치를 깨칠 수 있대요. 다가가지 않아서 그렇지. 이해가 하시죠?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이치를 깨달으려면 다가가야 됩니다. 그래야 부모 마음을 알고 자식 마음도 알아요. 지도자가 백성에게 다가가야 백성이 뭘 원하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 원리를. 다가가지 않고 어떻게 그 백성들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겠어요? 다가가란 말이에요. 다가가라. 그 말이 쉽지 다가가는 게 쉽지 않아? 그거는 정말 열정이 있어야 돼요. 거기 다가간다는 건. 다가가서 갖고 있는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그 이치를 살피면 경물치지. 하루아침에 이치가 딱 내 머릿속에 들어온대요. 세 번째 조목. 그러면 성실할 성자의 뜻이자 성이 내 뜻이 참으로 진실되진대요. 의라는 게 있죠. 의, 뜻이자. 성은 무슨 성자이게요? 정성성자 아니에요. 사물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의도가 성실할 수밖에 없어요. 사물의 이치를 깨달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기 뜻이 정말 성실하게 꽃이 피는 이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정말 성실하게 그 꽃을 바라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물하면 치지하고 치주하면 뜻이 성실해집니다. 뜻이 성실해지면 네 번째는요. 정심, 바를 정자 마음 심자. 마음이 바르게 돼요. 반듯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8가지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뜻이 성실해지면 마음이 바르게 된다. 마음이 바르게 됐을 때 5번째 조목. 수신이라 내 몸이 수양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신이란 말은 앞에 4가지 단계를 거쳐야지 수신이 될 수 있어요. 사물에게로 다가가라.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이치를 다 동원해서 이치를 깨달아라. 당신의 뜻을 성실히 하라. 마음을 바르게 하라. 그러면 당신은 수신할 것이다. 그 다음부터는 잘 아실걸요? 6번째 조목. 수신? 제가죠. 그러면 내 몸이 수양되면, 내가 바뀌면 내 가정이. 그 다음부터는 정말 편안하게 돼요. 이 제자라고 하는 건 이게 그 가지런해야 할 제자예요. 그러니까 집안 경영을 제대로 된단 말이에요. 내 몸이 수양돼야 집안이 제대로 경영된다. 이 말 그렇죠? 세상을 바꿀 필요 없어요. 누구부터 바꾸면 돼요? 내가 바꾸면 남편이 바뀌어요. 내 마음이 바뀌면 자식이 바뀐대도요. 자기는 안 바꾸고 자식만 바꾸래요. 본인은 바꿀 생각 안 하고 자꾸만 다른 사람만. 그래서 내 몸이 수양되면은 집안이 바르게 될 것이요. 집안이 바르게 되면은요. 그것이 사회로까지 나가서 치국 나라가 제대로 다스려질 것이요. 나라가 제대로 다스려지면 뭐죠? 온 천하가 평화롭게 될 것이다.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다가가세요. 다가가야 세상이 평화롭게 된대요. 이것이 유교의 지도자론입니다. 맞는 듯해요. 반도체계로 다가가니까 원리가 깨쳐지고 결국 그거 갖고는 반도체 회사를 만들어서 온 천하가 다 편안하게 됐다. 조금 논리적인 비약이 있나? 여간 그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건 작은 일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내가 갑자기 무슨 엄청난 지혜가 생겨서 모든 사람을 내가 평화롭게 하는 그런 영웅주의가 아니라 정말 하나의 이치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해서 뜻을 성실히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고 내 몸을 수양하고 집안을 평화롭게 하고 가정을 나라를 아름답게 사회를 아름답게 하고 그러면 온 천하가 편안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유교의 그 확장주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경물에서 평천하로 명덕에서 지어지선으로 이것이 대학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책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보면 훤히 보여요. 예?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덕을 밝히는 데 있으며 그 덕을 밝혀서 이웃을 새롭게 하는 데 있으며 그들과 함께 지극히 선한 세계로 같이 가는 데 있다. 그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알고 싶은 사물에게로 다가가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서 그 원리를 깨쳐라. 당신의 뜻이 성실하게 될 것이요 마음이 바르게 되리니 그리하여 수신하고 제가하고 지국하면 온 천하 평화롭게 되리라. 삼강령 8조목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의 이 삼강령 8조목을 보면은
본이 있고 말이 있어요.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될지. 그래서 대학을 항상 얘기해요. 선후가 있단 말이에요. 선후. 그리고 뭐예요? 본말이 있어요. 본말. 어떤 것부터 먼저 해야 됩니까? 천하부터 평화롭게 하고 그리고 집안 다스려요? 집안도 못 다스리는 사람이 어떻게 천하를 평화롭게 하고 어떻게 나라를 평화롭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는요. 자기 집안 못 다리는 사람 제발 나서서 사회에서 지도 인사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기 자식도 하나 제대로 못 다스리면서 어디 나와서 그냥 사회에서 무슨 폼 잡으려고 그래. 그걸 우리는 인정을 안 해요. 무의식적으로. 왜냐하면 이 대학이라고 하는 사유체계가 우리들 가슴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 조그만 것부터 선이 뭔지 뒤가 뭔지 근본이 뭔지 말단이 뭔지 지소선우면 즉근도요. 어떤 것을 먼저 하고 어떤 것을 뒤에 할 것인지 그것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도를 깨친 사람일 것이다 라고 대학에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전 여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대학에 들어가서 이 대학의 한번 내용들을 이렇게 훑어봤어요. 세상을 바꾸는 힘, 결국은 경물 취지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관심을 갖고 내가 정말 알고 싶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것이 사람이든 인사든 물사든 사람의 일이든 이 세상의 원리든 간에 그래서 그 자그마한 관심과 그 자그마한 그 행동이 결국은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 거라고 하는 이 인식, 이것이 바로 대학의 핵심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경물치지 아시겠죠?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